여러분들은 본문을 먼저 읽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답지를 먼저 읽되 5번 답지를 먼저 읽어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역량을 훈련을 통해서 꾸준히 향상시켜서 여러분의 체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이 루틴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문제를 푸는 경지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수능영어 가이드 송쌤, 송주현입니다. 여러분이 수능영어 1등급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수능영어 필승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제목에서 제가 전략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전략이란 무엇입니까? 전략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지 그 방법과 책략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수능영어 시험에서 전략이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수능영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것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전략이 필수적이듯 여러분도 수능영어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은 이 전략을 간과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하시기 전에 이 전략 수립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필수적 과정입니다.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맡았던 감독은 거스 히딩크였습니다. 그는 동일한 선수들을 데리고 16강에도 들지 못했던 우리 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 4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뛰어난 전략가가 아니었다면 저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히딩크 감독은 우리 팀의 전력을 잘 분석해서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시키며 상대팀의 전략을 주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필승의 전략을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임진난 때에 우리 조선을 구했던 노량해전의 이순신 장군을 들고 싶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지리멸렬한 조선 수군 13척을 데리고 패잔봉과 다름없는 조선 수군을 데리고 그 10배에 해당하는 일본 수군을 격파했습니다. 만약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전력이 없었더라면 우리 조선 수군도 아마 괴멸되었을 것이고 조선의 장나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전략이란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험생들이 이 시험을 치르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필승할지 전략이 없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듣고 여러분만의 필승 전략을 수립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의 필승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의 능력은 신속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제한 시간 70분 안에 45개의 수능영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한 문제당 90초라는 이 시간 제약을 극복하고 여러분들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신속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고득점이 불가능합니다. 자, 신속성과 함께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두 번째 능력은 바로 정확성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빠르게 문제를 해결했는데 정답률이 떨어진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속하면서도 정확해야만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속성과 정확성은 서로 모순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속하게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정확성은 떨어지게 마련이고요. 여러분이 정확성을 높이자 한다면 신속성도 훼손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모순되는 신속성과 정확성이라는 이 두 개의 능력을 여러분 잘 조화 있게 균형 있게 가지고 가시면서 문제를 해결해내야만 여러분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쟁에 필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은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4개의 단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4단계의 전략을 여러분이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수능 영어라는 이 적을 이기고 필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단순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에 등장하는 20개 이상의 유형들을 따로따로 처리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여러분들은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수능 유형을 단순화해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자, 그것을 저는 단순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영어 독해 유형은 바로 3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논술문, 설명문, 추론문입니다. 이 3가지 유형에 들지 않는 것들은 기타로 분류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사실 이 기타 유형도 논술문과 설명문과 추론문의 변형 내지 종합 문제이기 때문에 이 3가지 유형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면 기타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표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3가지 유형으로 이 단순화한 유형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에 표준화를 기하신다면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유형별 풀이법의 표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논술문입니다. 여러분 18번에서부터 24번까지 약 7문제의 이 논술문은 작가의 주장이 드러나는 글이라고 했습니다. 서론에서 작가는 글을 도입하고 본론에서 논거를 제시한 후 결론에서 자기 주장을 표출합니다. 따라서 논술문 유형의 문제들은 결론에 있는 핵심 문장으로 작가의 의도, 주장을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논술문의 표준적 해결법은 결론에 있는 핵심 문장을 집중적으로 읽어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설명문입니다. 자, 25번에서부터 29번까지 약 5문제 정도 되는데 이 설명문은 무엇입니까? 설명문은 논술문과는 다르게 작가의 주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을 열거하는 방식의 소개글이나 안내문이나 실용문들이 해당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용문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표준화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실용문들은 대개 일치나 불일치를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과 답지의 배열이 순서가 동일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본문을 먼저 읽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답지를 먼저 읽되 5번 답지를 먼저 읽어야만 합니다. 자, 5번 답지를 읽고 본문의 하단에 있는 관련 정보를 찾아서 일치, 불일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때 인명 혹은 지명 아니면 연도와 같은 숫자를 정보를 확인하는 그러한 단서로 활용하신다면 쉽게 관련 정보를 찾아서 일치, 불일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이 정답이 아니라면 4번의 답지를 읽고 그 다음 본문 하단을 읽고 일치, 불일치를 확인해 나가신다면 어렵지 않게 설명문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명문 문장들은 5번 답지를 먼저 읽고 본문 하단부터 일치, 불일치를 차분히 대조하는 것으로 이 풀이법을 표준화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 바로 추론문입니다. 자, 30번에서부터 40번까지 이 약 10개의 추론문은 무슨 문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추론문은 단서를 기초로 논리적인,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능력을 묻는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이 추론문 유형의 문제들은 단서를 포착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내면 됩니다. 추론문은
다시 세분화하면 빈칸 추론과 문단 순서와 문장 삽입이 있습니다. 이 각 유형별로 문제 풀이법을 따로 표준화해야 돼. 공통적으로는 핵심 단서를 찾아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표준화하시면 됩니다. 이 논술문과 설명문과 추론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기타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타 유형은 29번 어법과 작문 독해 이외에도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들도 각각의 특성에 따라 풀이법을 표준화하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수능용 문제들을 세 유형으로 단순화했고 그 풀이법을 표준화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전문성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자, 제가 추론 문제를 말씀드릴 때 단서를 포착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서는 꼭 추론문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논술문용에도 폭넓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단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단서를 활용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배양하시면 됩니다. 핵심 단서 6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접속사, 대명사, 관사, 글의 구조, 글의 흐름, 재진술, 함축 등이었습니다. 이 핵심 단서를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이 핵심 단서에 근거하여 논리적인 추론하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전문성을 확보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전문성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막연히 감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으셔야만 합니다. 감에 의한 풀이법은 물론 정답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확신을 얻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의 그 실력이 배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핵심 단서를 파악하고 이 핵심 단서를 활용하여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정답을 유추하는 전문성을 확보하셔야만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이 단순화와 표준화와 전문화 뒤에 여러분은 체질화를 이루셔야 됩니다. 체질화는 다른 말로 자동화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달성한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를 그냥 가지고만 계신다면 여러분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의 역량을 훈련을 통해서 꾸준히 향상시켜서 여러분의 체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자동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켜야만 합니다. 자,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능에 있는 강력한 시간 제약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시간을 제한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 제한된 상태에서 문제풀이의 루틴을 확보하셔야만 합니다. 실전과 똑같이 여러분의 목표 등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고 그 시간 배정을 어떻게 하고 각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푸는 여러분의 방법을 완전히 루틴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 루틴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문제를 푸는 경지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실전과 똑같은 상황에서 훈련했을 때 여유 시간이 약 5분 정도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체질화, 여러분들의 자동화는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수능영어의 필승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략의 중요성은 제 생각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필승 전략을 확보했다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역량, 어휘력, 문장 독해력, 문법 이런 지식을 극대화해서 여러분의 결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필승 전략을 꼭
마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수능영어 필승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필승 전략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수능영어 문제의 유형별 분석표를 제시하고 이 분석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수능영어 가이드 송쌤 송정했습니다.